숨을 쉬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매연 속에서 아이는 기침하며 쓰러지고 어른들은 마스크 2장을 겹쳐 써도 소용없었죠. 프놈펜. 이곳은 아시아에서 가장 숨막히는 공기 아래 방치된 재앙의 도시였습니다. 12시간 내내 오토바이를 몰던 청년은 폐 기능이 멈춰 길에서 쓰러졌고 병원 복도엔 산소통에 의지한 어린이들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왜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는가? 국제 언론이 묻는 사이 단 하나의 작은 나라가 이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전기 오토바이 한 대가 바꾼 도시, 숨결 위에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엘리사 슈타이너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20년째 세계 곳곳의 환경 현장을 누비고 있어요. 인도의 대기 오염부터 브라질 아마존 산불까지 온갖 환경 재앙을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내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스크를 2장이나 겹쳐 쓰고 있는데도 숨이 막혔습니다. 온 도시가 회색빛 연기에 뒤덮여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오토바이들이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며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마스크조차 없이 그 유독한 공기를 그대로 들이마시고 있었죠. 첫 번째 현장 방문에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봤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천식 발작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아이는 호흡 곤란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고 엄마는 울면서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며칠째 밤잠을 못 자요. 숨을 못 쉬어서 계속 깨거든요.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의사는 무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더군요. 이런 아이들이 매일 30명씩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4살 배달 라이더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이름은 소파시였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했죠. 폐 기능이 6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결국 길거리에서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한 주에 3명 이상씩 원인 불명 호흡 곤란으로 입원한다고 털어놨어요. 현지 병원 의사들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폐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이 취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치료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한 의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죠.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이라고 했습니다.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캄보디아 대기질, 아시아 최악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조기 사망률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나왔죠. 국제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이 나라를 도우려 하지 않는가? 유엔 관계자들조차 캄보디아는 잊혀진 환경 재앙 지역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때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에서 긴급 현장 파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한테 캄보디아 담당 임무가 맡겨졌죠. 솔직히 말하면 또 다른 절망적인 현장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환경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실패로 끝났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외면한 고통을 한국이 가장 먼저 직시하고 있었거든요. 현지 의사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죽어가는 도시에서 희망을 찾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냥 보고서만 쓰고 갔는데 한국은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하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진정성에 저 역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병원 소아과 병동에 들어선 순간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산소통에 의존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 할아버지들과 질식, 증세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한 공간에 빼곡히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는 요즘엔 매일 이런 광경이에요. 침상이 부족해서 복도에까지 환자를 눕혀야 해요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20년간 환경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참혹한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도시 곳곳을 달리는 낡은 오토바이들이었습니다. 프놈펜에는 520만 대가 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가 있어요. 인구 3명 중 1명꼴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오토바이들 대부분이 10년, 20년 된 노후 차량들이었습니다. 매연을 시커멓게 뿜어내며 도심을 누비는 모습은 그야말로 환경 재앙이었어요. 거리에서 직접 대기질을 측정해봤는데 결과가 끔찍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의 5배를 넘어섰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7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공기를 매일 마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대안도 없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환경부 관리 한 명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오토바이를 금지할 수도 없고 전기차로 바꾸라고 강요할 돈도 없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무력함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기업 베리워즈가 이곳에 전기 오토바이 공장을 세운다는 놀라운 제보를 받았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개도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치고 순수한 목적만 가진 곳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이익만 추구하고 현지 상황은 외면하잖아요. 하지만 베리워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료를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베리워즈는 이미 2년 전부터 코이카와 손잡고 푸놈펜 근교 산업단지에 설비를 차근차근 마련해 놨더군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지 직원들을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거였어요. 이런 기업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베리워즈 김성우 대표의 배경이었어요. 이분은 2003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컨설팅을 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삼성, LG, SK 같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탄소 중립 컨설팅을 해왔죠. 그러다가 아예 직접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내부 회의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진출이 아니라 생명 구조 작전입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베리워즈의 접근 방식은 지금까지 봐온 어떤 프로젝트와도 달랐습니다.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와 함께 성장하려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희망이었습니다. 매일 독성 매연에 질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야 했던 거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이 작은 기업이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울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본 것 같아서였습니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 체계의 핵심입니다.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실적을 선진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죠.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요. 해당 국가 정부의 공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감축 방법론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는 베리워즈 대표 김성우 씨와 함께 이 복잡한 협상 과정에 동행하게 됐어요. 김성우 대표의 준비성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감축 방법론부터 실적 산정 문제, 모니터링 체계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꿰고 있었어요. 국제기구에서 20년 일한 저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캄보디아 환경부 회의에서 그는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단순히 사업 계획만 설명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의 장기적인 환경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업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어요. 김성우 대표의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환경부 장관부터 실무진까지 모든 사람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외국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베리워즈의 투명성이었어요. 보통 기업들은 수익 구조를 숨기려고 하는데 이들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생산 원가부터 판매 가격, 수익 배분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어요. 심지어 현지 고용 계획과 기술 이전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기업은 처음 본다며 감탄할 정도였어요. 협상은 생각보다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보통 개도국과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국제 관례인데 캄보디아 정부는 정말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90%를 한국에 양도하겠다고 한 겁니다. 국제사회가 깜짝 놀랄 만한 전례 없는 일이었죠. 캄보디아 환경부 장관 으응 소펄라엣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는 실적보다 신뢰를 택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과 장기적인 비전을 믿어요. 당장의 탄소 크레딧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신뢰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이런 파격적인 양보가 가능했을까요? 베리워즈가 제시한 조건들이 정말 혁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기 오토바이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 교육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까지 구축해서 환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포괄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반반씩 나누는 걸 캄보디아는 90%나 내어준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국제 탄소 시장에서 이런 사례는 전무했어요. 유럽연합 관계자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느꼈어요.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이 아니라 도덕적 신뢰를 얻는 능력 말이에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은 우리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고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협상이 타결된 후 김성우 대표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는데 그분의 각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약속이에요. 저 역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드디어 푸놈펜 곳곳에 베리워즈 전기 오토바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신기했어요. 소리가 안 나네. 연기도 없고. 정말 전기로 달리는 거야? 하면서 신기해했죠. 아이들은 무음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보고 마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연기관 오토바이보다 저렴한 $1,600라고 해도 현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어요. 캄보디아 평균 월급이 $200 정도니까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사람들은 관심은 있어도 선뜻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베리워즈의 해법은 정말 기발했어요. 바로 배터리 구독제를 도입한 거였습니다. 전기 오토바이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배터리인데 이걸 따로 분리해서 월 사용료를 받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오토바이 본체만 사면 되니까 가격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요금제였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월단 $2만 내면 배터리를 무제한 교체할 수 있었어요. 커피 한 잔 가격으로 한 달 내내 전기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거죠. 저소득층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가격 정책이었습니다. 배달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용 요금제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월 $48.9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루 종일 배달 일을 해도 걱정 없는 거죠. 게다가 기존 휘발유 비용과 비교하면 60%나 절약되는 효과였어요. 운전자들은 이제 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며 환호했습니다. 배터리 교체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어요. 푸놈펜 곳곳에 설치된 배터리 스테이션에서 30초 만에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충전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효율성이 엄청났어요. 특히 배달업 종사자들에게는 혁명적인 변화였죠. 충전소 설치도 정말 체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베리워즈는 현지 대학과 병원에 충전소를 무료로 기부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수출 기업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거죠.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돈벌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진짜 기여하려는 모습이었거든요. 태양광 충전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캄보디아는 1년 내내 햇빛이 풍부하니까 태양광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면 전기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킬로와트당 200원이던 생산 단가가 100원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환경도 보호하고 비용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였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배달기사가 저한테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예전엔 하루 일하고 나면 목이 아프고 기침이 심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게다가 연료비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교통비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K-전기차 모델의 시민들이 진심으로 환호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베리워즈의 전기 오토바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진짜 생명선이 되고 있었어요. 매연 없는 깨끗한 이동수단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가슴이 정말 벅찼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진정성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실제로 생명을 살리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6개월 후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에서 발표한 푸놈펜 대기질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37%나 감소했어요. 처음엔 측정 오류인 줄 알았는데 여러 측정소에서 확인해봐도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본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변화는 숫자로만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걸어보면 확실히 공기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목이 따갑거나 눈이 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베리워즈는 정말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현지 대학 3곳과 종합병원 5곳에 충전소를 무료로 기부했습니다. 심지어 운영비까지 지원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수출 기업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적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유엔 관계자들도 이런 기업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극찬했어요. 제가 푸놈펜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전기 오토바이 탑승 체험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게 예상외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어요. 조회수가 1,000만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파란 하늘이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댓글에는 감동적인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요. 이게 진짜 기술의 힘이구나 같은 댓글들이 10여 개 언어로 달렸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쏟아졌죠. 세계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BBC, CNN, 알자지라 같은 주요 매체들이 푸놈펜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푸놈펜의 하늘을 되찾아준 건 코리아였다라는 헤드라인이 여러 매체에 동시에 실렸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진정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현지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었어요. 70대 할머니 밍크멍은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 이제 전혀 안 무서워요. 예전엔 매연 때문에 마스크를 끼워도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한 소아과 의사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증언했어요. 호흡기 질환으로 응급실에 오는 아이들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30명씩 왔는데 이제는 15명 정도예요. 이런 변화를 의료진으로서 직접 목격한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K- 기술이 한 도시의 공기부터 아이들의 미래까지 실제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환경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극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과 희망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영광이었어요. 글로벌 녹색성장기구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코트라, 에너지공단과 함께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축 실적 배분부터 인프라 확산, 지역 고용 창출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모델화한 거예요. 이런 포괄적인 접근은 국제사회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정말 놀랐던 건 한국 정부 기관들 간의 협력이었어요. 보통 정부 부처들은 칸막이가 심해서 협력이 어려운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기관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산업부는 기술 지원을, 환경부는 환경 정책을, 코트라는 수출 지원을, 에너지공단은 탄소 감축 검증을 각각 담당하면서도 완벽하게 조율됐어요. UN 기후변화회의 COP에서 한국 사례가 공식 시범 사례로 발표됐을 때 회의장 분위기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각국 대표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어요. K-탄소 모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발표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는데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스위스, 캐나다, 케냐 대표들이 저와 한국 대표단에게 달려왔어요. 이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베리워즈와 한국 정부가 만든 협력 모델이 전 세계적인 벤치마크가 된 거죠. 네덜란드 환경부 장관은 한국의 접근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과 완전히 다르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독일 대표도 이런 민관 협력 사례는 유럽에서도 찾기 어렵다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달랐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장기적인 비전과 현지 중심적 사고였어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현지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든 거죠.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도 캄보디아의 자립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당장의 실적만 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캄보디아가 스스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 집중했습니다. 베리워즈는 현지 직원 200명을 고용하고 기술 교육을 실시했어요. 이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줄줄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에서 공식 벤치마킹 요청이 왔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도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말레이시아는 아예 베리워즈와 합작 투자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K- 녹색성장 모델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 환경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고려한 새로운 국제협력 패러다임의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잠재력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2028년 베리워즈의 예상 매출이
3,7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라는 놀라운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창업 11년 만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성장이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살리면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기술과 윤리 그리고 수익성을 모두 잡은 완벽한 케이스였어요. 김성우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창업할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됐네요. 진정성이 통했던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모델이 된 이유였죠. 한국 정부도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감축 목표 3,750만 톤 중 40만 톤을 베리워즈 프로젝트만으로 조기 달성한 거예요. 이는 전체 목표의 10%가 넘는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개 프로젝트로 이런 성과를 낸 건 정말 전례가 없다고 감탄했어요. 캄보디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프놈펜이 전기차 중심 친환경 모빌리티 도시로 UN 헤비타트의 공식 인증을 받았어요. 이전까지 동남아시아 대기오염의 대명사였던 도시가 이제는 지속가능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된 거죠. 현지 사람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외국 친구들에게 우리 도시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어요. 예전엔 공기가 나빠서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친환경 도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인식 변화가 정말 값진 성과였습니다. 돈도 벌고 생명도 살리고 국제 탄소 시장에서도 승리한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현실이 됐어요. 환경 프로젝트가 이렇게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정말 드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윈마이너스윈하는 구조를 만든 거죠. 베리워즈는 수익을 내고 캄보디아는 깨끗한 환경을 얻고 한국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지구는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였어요.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에서는 K-녹색성장을 정식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출범시켰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이 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벌써 15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아프리카의 케냐와 가나, 남미의 콜롬비아와 페루, 그리고 아시아의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까지 모든 나라가 베리워즈 모델을 자국에 맞게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보면서 저는 진정한 국제협력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일방적인 지원이나 기술 덤핑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협력의 진수였습니다. 이제 저도 이 소중한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어졌어요.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9살 손녀 소피를 매일 등교시키는 캄보디아 할머니 밍소컨과의 마지막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젠 정말 안 무서워요. 우리 손녀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하게 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전기료도 훨씬 저렴해졌어요. 그분의 환한 미소를 보며 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다음 임무지인 아프리카 르완다 파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놈펜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맑아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성년 전 처음 왔을 때의 회색빛 하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어요. 현지 택시기사와의 대화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국에서 오는 또 다른 도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달랐네요. 진심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진짜 함께 하려고 했어요. 이 한마디가 베리워즈와 한국이 보여준 차별화된 접근법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베리워즈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력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현지 사람들의 진짜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무엇보다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이런 접근법이야말로 진정한 K-스타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캄보디아 환경부에서 주최한 송별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소펄라옙 환경부 장관은 엘리사 박사님과 베리워즈, 그리고 한국 정부 덕분에 우리는 꿈꾸지도 못했던 변화를 이뤘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랄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인식의 변화예요.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기술과 가치,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한 거죠.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고위급 포럼에서 베리워즈 사례가 모범 사례로 영구 전시되기로 결정됐어요.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이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국의 혁신적인 국제협력 모델이 역사에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르완다에서도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캄보디아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푸놈펜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도시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깨끗한 하늘 아래 조용히 달리는 수많은 전기 오토바이들, 마스크 없이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 이 모든 변화가 한국의 작은 기업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정말 경이로웠어요.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코리아, 기술로 숨을 돌게 하다. 이 한 문장이 지난 3년간의 모든 여정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세계의 진정한 희망을 선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동적인 변화의 증인이자 동반자로서 다음 여정을 설렘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더 많은 기적들이 세계 곳곳에서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직접 들어가 생명을 살리는 해답을 건넨 거죠. 공기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사람들의 삶까지 바꾼 이 기적의 시작은 진정성이라는 이름의 작은 전기 오토바이였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도시로 거듭났고 한국은 기술과 도덕성을 함께 수출하는 나라로 기억됩니다. 코리아, 기술로 숨을 돌게 하다의 문장은 단지 문장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자부심 아닐까요?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